자, 베트남에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라인 설정에서 나눴던 거 기억하죠,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나눴어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두 섹션 들어갔고, 여기서 이렇게 둥근 나눈 거 기억하죠? 요게 이제 섹션. 우리가 라인을 자르기 전에 섹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눴으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자, 뒤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 뒷모습에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니죠?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햄라인 모양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제로 위에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죠. 50피트 정도 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눠서 지금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작업할 부위가 어디였어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그릴 때 예전에 그렸던 것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여기서 우리가 3등분 나눴었다, 그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3등분을 나눴었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이걸 1번으로 커트를 했고, 자, 여기 이 부분이 문제죠, 항상. 그래서 여기를 자르되 여기를 살짝 디렉션을 걸어서 잘랐던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은 짧아지기 쉽다. 제 영상에 다 담겨져 있죠. 짧아지기 쉽다. 그래서 오른쪽 짧아지기 쉽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자르고, 순서는 상관없죠. 이게 2번이 되든 이게 2번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잘랐어요? 스퀘어로 그대로 당겨서 잘랐죠. 스퀘어. 그래서 밑으로 당긴 게 아니라 살짝 스퀘어를 잡으려면 약간 옆으로 화살표가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골격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붕 떠 있는 현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겨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가위 방향 때문에 항상 짧아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은 계속 디렉션을 걸었죠. 이쪽으로 심하게. 여기는 살짝도 아니에요. 그냥 직선으로 그냥 자르는 느낌이라 봐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디렉션을 걸어줬다. 오버 디렉션이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디렉션을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디렉션을 걸어서 여기서 생긴 모서리, 이거 컨벡스죠. 잘라줬고, 여기서 또 디렉션 걸어서 생긴 모서리 잘라줬고, 이렇게 커트를 했다. 왜? 오른쪽의 특성 때문에. 오른쪽의 특성.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나서 우리가 다 말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컨케이브가 완만한 느낌의 컨케이브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이어 백포인트 부분에서 가지고 오는 아이들, 여기들은 문제가 뭐냐면 골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설정이라고 해야 돼요. 새로운 설정. 새로운 가이드를 보고 자르지만 새로운 설정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가위가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가이드가 여기 있고 가이드에 따라서 자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은 가이드가 여기 있고 자르는 방향이 여기 있다 보니 이 길이가 넓을수록 불리해져요. 그래서 작게 맞추는 방법으로 가야지만이 그나마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100%는 없죠. 그래서 100%는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 준다고 봐야 되고, 젖었을 때 특징 알죠? 그래서 젖었을 때는 절대 믿지 마라. 여기도 결국에 어떻게 잘랐죠? 이렇게 디렉션을 걸어서 잘랐다. 디렉션.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잘랐어?
일부러 약간 사선으로 잘랐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가이드까지. 그래서 결과물 보고 다시 정리할 때 날리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무조건 실수할 수 있는 걸 확률을 줄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커트를 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윗부분 내려오겠죠. 자, 여기는 1번 슬라이스예요. 여기가 1번 슬라이스. 1번 슬라이스. 여기가 2번 슬라이스가 되겠죠. 여기는 커트를 하는 첫 번째 구역. 숫자로 이제 1번, 2번 하고 저 일부러 동그라미 쳤거든요.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구역에서 1, 2, 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는 이제는 쉬워졌죠. 한 번에 다 풀어서 그대로 내려서 커트. 여기도 그대로 내려서 2번 구역. 그대로 내려서 커트. 여기서는 한 번에 나누는 게 아니라 세 번으로 나눠서 3번, 4번이 또 나올 거고. 여기는 또 5번, 6번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끝났어? 우리가 라인 정리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려서 자르면 돼. 싹 다 내려서 자르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지금은 백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다 돌아갔을 때 2번이 나중에 자르는 거죠. 이 1번의 지역이 사이드로 넘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1번의 지역이 여기 사이드로 넘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려야겠죠? 하나, 둘, 셋. 요거 잘못 그렸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넷. 다섯.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지금? 이 구역이란 말이야. 이 구역. 사이드. 그럼 사이드에 있는 지역들을 얘는 제외하고 여기까지 다 나누면 돼요. 그대로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나누고 이렇게 직선으로 커트하면 된다는 거. 직선으로 커트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옆에 서서 이 어깨에서 정확한 중심을 잡아서 바디 포지션이 여기 있어야겠죠. 반대쪽도 똑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줘. 기준. 어디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기 기준이 될 것이냐, 여기 기준이 될 것이냐, 여기 기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이드의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고, 양쪽의 기준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맞출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비슷하게는 맞춰야겠죠. 왜? 여기 이 햄라인에 대한 골격의 높이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는 아이들끼리 잘라야 되는데 반대쪽은 높이가 높고 여기는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양쪽의 높이가 달라지면 기준점이 이미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기준점으로 자르게 되면 이 높이에 있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높게 탔다는 거는 위치가 바뀐 거죠. 여기로 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백에서 우리가 자르고 나온 애들의 기준이 여기가 가깝죠. 여기는 멀고 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길어진다고 봐야 돼. 길게 잘릴 거예요. 길게. 왜? 우리는 백에서 스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퀘어적인 애들이 어디가 기준이 되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뒤쪽에서 기준으로 자르면 짧은 여기서 뒤로 이렇게 온 애가 짧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짧은 걸 기준으로 컷을 하는데 이 반대쪽에서는 더 나온 애로 이렇게 더 컨케이브로 나와서 여기 있는 애로 커트를 하니까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궁금하면 해보면 돼요. 이게 100% 원리에 대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백에서 똑같은 위치로 잘랐지만 여기를 비대칭으로 잘랐다면 그 또한 형태가 다르겠죠. 기준점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백에서의 느낌이 당연히 다르니까 사이드에서도 다를 거다. 그래서 양쪽의 길이 최대한 비슷해야 되고 사이드에서의 기준점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번 라인이 다 끝난다, 그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해 볼게요. 깨끗하게 다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햄라인 모양대로 섹션을 나눴고, 그죠? 이렇게 나눴고, 여기 이제 백에서 봤을 때 슬라이스죠. 그럼 사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드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또 절반이 나눠지겠죠. 옥시피탈 됐죠? 그럼 여기가 1번 구역을 어떻게 도해도를 깨끗하게 그리자면, 여기서 이 위에가 아니라 밑에를 기준으로 잘랐죠. 자, 1번 지역을 이렇게 잘랐고, 여기서 3등분 했다. 여기서 3등분.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정했으면 내려서 자르고, 내려서 자르고,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내려서 자르고, 내려서 자르고. 됐죠? 그러면 여기가 4번, 5번, 6번, 7번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준점, 이 백포인트 기준점이 되고, 여기서 백에서 이렇게 서서히 길어지는 이렇게 기점으로 여기 잘랐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그대로 커트. 직선이죠. 그대로 커트. 이렇게 커트가 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자르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조건 여기서 컨케이브가 된다. 앞에 거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길어진 거는 그대로 두느냐, 그대로 둘 수도 있는 스타일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쪽을 이렇게 당겨서 자르면 기준점이 또 바뀌겠죠. 그러면 이 길어진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역이 날라갔다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2번 지역, 2번 지역으로 해서 여전히 똑같죠. 3등분 하나, 둘,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같은 라인에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만들면 되고, 자 2번은 슬라이스는 여기는 이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되죠. 3번고요. 여기도 섹션의 양이 너무 많으면 가위가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잘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될 수도 있고 3번,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밑에는 가이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르면 되겠죠. 그냥 밑에 내려서 빗질만 잘해서 커트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3번, 4번이 될 수도 있고 모발의 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여기 일단 4번으로 정하고, 여기도 역시나 3번도 똑같이 아래로 해서 3등분해서 자르면 되고, 4번 지역도 역시나 이렇게 3등분해서 자르면 되고. 자 이제 5번 지역은 뭐가 다르죠? P4 섹션으로 빗질해서 커트 해줘야 된다는 거. P4 섹션으로 빗질하고 여기도 3등분해서 자르면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다 끝났고, 그 다음 사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사이드 지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럼 사이드 하나, 2번에서 3번으로 끝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섹션을 크게 떠서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가위는 밀린다. 하지만 우리가 라인에 집착하면 안 되고 라인을 빨리 잘라줘야 돼. 그래서 듬성듬성 잘라놓고, 어차피 우리가 층을 내는 거에 대한 커트와 정말로 라인을 깨끗하게 해서 하는 커트는 다르긴 하겠죠. 그럼 층을 내는 커트는 빨리 잘라놓고 층을 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라인을 정확하게 잘라야 된다고 하는 커트는 2번, 3번, 4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잘라주는 게 좋다. 하지만 조금 안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 했죠. 왜? 드라이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뭐 진짜 심플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섹션 먼저 그려놓고 항상 섹션, 셋, 그리고
피벗 섹션. 뭐 정수리가 저렇게 있을 수도 있죠. 피벗 섹션. 그리고 전체를 스퀘어로 잘랐던 거.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해요. 이렇게 그리면. 근데 본인이 나중에 커트할 때 도에도 보고 하려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그런 복잡한 과정도 필요하고 글도 다 적어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뭐 심플하게 숫자도 안 적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잖아. 등분 나누면 하나, 둘, 끝.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겠냐고. 그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도 사이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퀘어만 그리고 스퀘어만 그리고 하나, 둘, 셋 스퀘어만 그리고 끝.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이렇게 심플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하다기보다는 정확한 순서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순서를 그리는 게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도에도 하나 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커트 하나를 끝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라인만 정리한 거죠. 라인만.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했어요? 이제는 층을 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거는 여기서 두 섹션 나눴고 그 다음에 네이프 섹션 또 나눴죠. 자, 우리는 세로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플하게 그리는 게 좀 중요해요. 여기서 가운데 지점 일단 섹션 먼저 그려볼게요. 슬라이스 하나, 둘, 셋. 세로로 잘랐죠. 우리 어떻게 잘랐어요? 여기와 가운데가 여기니까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퀘어로 잘랐다. 두상에서 90도가 아니라 자연시술과 90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먼저 잘랐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 어떻게 잘랐어? 항상 똑같으니까 여기서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다시 전체를 커트를 해버리죠. 가이드 설정, 가이드. 그럼 가이드가 다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당겼어? 자, 이렇게 다 당겨서 잘랐지. 그죠? 그럼 반대쪽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 백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는 보이는 게 화살표 슬라이스만 보일 거예요. 자, 가운데 온베이스. 온베이스는 저는 0으로 표현합니다. 0. 그 다음에 나머지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잘랐죠? 가운데로 가도록 커트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화살표만 넣으면 얼마나 당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적어야 돼요. 이쪽은 포인트가 뭐예요? 바디 포지션 포인트가 돼야 되고 고정이죠. 고정 바디 포지션. 다리 움직임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고 백에서 서서 그냥 한 번에 다 자르는 거고. 자, 우리가 어디로 당겼어요? 온 베이스로 오버 디렉션에서 커트. 내가 항상 설명하는 원칙이 있죠. 그 뭐죠? 한쪽이 완전한 직선. 섹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직선이죠. 섹션에 거기서 사이드 베이스로 전부 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한쪽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면 전부 다 그냥 이 섹션을 무시한 채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섹션의 삼각형 모양은 자꾸 변할 거야. 여기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당겨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펼쳐지면서 여기가 정확한 스퀘어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 화살표를 기억해야 돼. 이 삼각형의 모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이게 1번 라인 끝난 거잖아. 그럼 2번에 대한 층 똑같죠? 또 온베이스로 잘랐고
그 다음에 가로로 잘랐고, 여기도 이 가로로 표현해야겠죠. 가로로 잘랐고, 가로.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정리죠. 여기도 1번, 온베이스 1번, 여기는 2번이죠. 전체를 다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냥 세로로 체크만 하면 되지. 정확하게 90도 들어서 체크만, 체크만. 다 이렇게 당겨서 잘랐다. 튀어나온 것만 정리하면 끝이죠. 여기는 피벗 섹션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이제 가운데 온베이스,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로 커트, 그 다음에 세로로 체크, 이렇게 체크. 튀어나온 것만 잘랐다. 자, 여기 구역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층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럼 이 층이 나중에 여기서의 가이드가 되는데, 이게 층이 많이 난 애가 가이드가 되면 위에는 많이 짧아져 생각보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층을 다 냈다고 봐야 돼요. 층,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가로를 하나 그려주고, 가로를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서 온베이스 자르고 가로로 잘랐다. 그 다음에 다 세로 슬라이스로 오버 디렉션에서 커트했다. 나머지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지? 가운데 온베이스 가로 슬라이스로 다 잘랐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 또 화살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여기는 피벗 섹션 나누고 온베이스 잘랐고, 여기 가운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또 가로로 해서 자르는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90도로 드는 게 아니라 다운 시켜서 했다는 거. 여기는 일부러 살짝 길어지고, 왜? 높이가 높을수록 90도로 잘라버리면 생각보다 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다운 시켜서 잘라서 일부러 그라듀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기를 살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90도로 이렇게 똑같이 잘랐죠. 90도, 90도. 여기는 어떻게? 이 90도가 아니라 일부러 낮춰서 잘라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 왜? 짧아지기 쉬우니까. 올라갈수록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층이 나기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백이 다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사이드로 넘어갑니다. 사이드. 자, 사이드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이드에서 필요한 건 이 백포인트의 기준이죠. 여기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잘랐어요? 여기 네이프까지 있는 걸 다 당겨서 잘랐죠. 그죠? 다 당겨서 스퀘어로 잘랐어. 왜? 여기 길이가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들어서 체크하는 것처럼 해서 당겨서 잘랐고,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눠서 여기는 앞쪽으로 당겼고, 얘는 뒤쪽으로 당기고, 얘는 온베이스. 기억하죠? 그 다음에 가로 체크. 자,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보게 되면 커트 영상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탑 부분 건드려야 되죠. 자, 골든 포인트가 지점이면 여기서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애란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잘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다 잘랐던 건데, 자, 여기서의 길이, 여기서의 길이와 여기서의 길이를 봐야 돼요.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얘가 하늘 위로 들었을 때 얘보다는 짧죠. 두상의 굴곡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탑 부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훨씬 달라지죠. 그래서 탑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냐에 따라서 탑 부분의 기준을 정하면 돼요. 탑으로 할 것이냐, 탑보다 뒤에 할 것이냐, 골든 쪽에 할 것이냐, 그걸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드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이드 길이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 잘라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사이드에서 기준을 정해버리면 되겠지. 왜? 자, 프론트 사이드 지역으로 해도 되고요. 그보다 아래쪽을 진행을 해도 돼요. 자, 사이드가 우리는 사이드를 다 당겨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랐을 거란 말이죠. 직선으로. 그럼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지점도 중요해요. 옆에서 봤을 때 똑같아요. 백이랑 똑같아. 그럼 내가
여기 기준으로 다 들어서 자르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각보다 짧아지는 거고 여기 기준이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야. 그럼 아래 단이 잘리는 애가 덜 나올 거고 이렇게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뚜껑만 무거워진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베이직에서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나 그거보다 살짝 아래인데 그게 이 지역이에요. 들어서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렉션을 걸어서 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까지 오면 여기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기준으로 이 탑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탑 부분을 옆에서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세로로 정리하면 되겠죠. 전체를 스퀘어로 자른다. 여기를 그대로 스퀘어로 자른다.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그럼 여기 기준이라는 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게 만들다 보면 백에 있는 어떤 기준과도 만나게 돼 있어. 만나게 된다고. 그럼 이 기준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기준을 또 잘랐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만 자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위로 들어서 다 커트하면 된다고 봐야 돼. 그럼 여기도 스퀘어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역이 이 구역이죠. 그러면 디렉션을 역시나 이렇게 걸어주면서 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직선적인 게 나오죠. 그죠? 여기를 디렉션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기준으로 디렉션 화살표를 걸어줘야만이 스퀘어가 된다. 그렇지 않고 온베이스로 자르면 라운드가 됩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탑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프론트 해야 된다. 그죠? 프론트. 자, 프론트는 이제 양쪽을 우리가 위에를 다 자르고 양쪽 다 자르고 나서 여기를 건들 거예요. 여기도 기준이 있죠. 이어 백 포인트까지 건드릴래, 이어 포인트까지 건드릴래, 아니면 햄라인 쪽만 건드릴래인데, 자, 여기 있는 기준을 그대로 들게 되면 여기가 지저분한 게 위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스퀘어로 잘라버려. 나머지 다 당겨서 스퀘어로 잘라버려. 됐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서 기준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얘가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쪽을 스퀘어로 잘랐고 앞머리도 스퀘어로 잘랐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약간의 컨벡스가 생겨요. 약간의 컨벡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기준, 프론트 존이죠. 프론트 기준의 존을 가지고 와서 스퀘어로 들어보면 스퀘어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컨벡스가 있으니 그거 보고 커트하면 끝. 그리고 뒤에 있는 라인도 가지고 와서 커트하면 되는데 잘못 커트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층이 자를 게 없는데 잘못하면 이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애가 밑면인지 윗면인지 보고 윗면에 있는 건 가이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옆면만 보고 잘라야 돼. 그래서 같이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애가 윗면인데 윗면이 가이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면에서 들어서 잘랐을 때 딱 들어서 잘랐는데 괜찮아. 그럼 끝이에요. 근데 윗면을 건드리면 여기 이미 짧은 애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이드라 생각하고 잘라버리면 실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도해도를 좀 심플하게 그리자면 요 그림이 좋아요. 요 그림이 좋고 뭐 섹션 나누는 거 하나 둘 셋 섹션 그림이 없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넷 다섯 비봇 여섯 이런 식으로 선이 달라붙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어버리고 전체적인 도해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스퀘어로 자르면 얘네들끼리 만나면 컨벡스가 된다.
얘를 이렇게 두상에서 90도로 들면 무조건 컨벡스가 나온다. 어느 지역이든 다. 여기도 무조건 컨벡스가 나온다. 여기도 이렇게 당기면 컨벡스가 나온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당기면 컨벡스가 나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설명 다 적으셔야 되고 숙제 검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꼭 그려보고 잘라보고 알겠죠? 저희 수강생을 위한 영상인데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다들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